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했죠. 다우 0.1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6%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다우는 좀 밀렸고요. 나스닥도 고점 대비로 한 100포인트 정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바뀌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지수가 고점 부담이 있는 자리에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오르더라도 금세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올랐잖아요. 지금 보시면 1.1% 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품귀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어줬고,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나 오른 그런 모습이죠. 반도체 관련주에는 팔란티어하고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은 시총 20위권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마이크론은 7% 넘게 상승하면서 뭐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그동안 유력화했던 케빈 해시시 아닌 케빈 해시에 대해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배제 발언을 좀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일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딴 데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케빈 와시라는 사람이 급부상하고 있죠. 근데 케빈 와시는 약간 그 매파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마 이걸 반영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케빈 해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정도까지 가야 한다, 한 1% 정도까지 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케빈 와시가 될 수 있을까? 케빈 해시에 대한 부분을 약간 뭐 안개를 만드는 상황인가 정도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시장이 이제 어떤 흐름을 줄지, 미국 시장이 고점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GDP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정치, 그렇죠? 예정치, 잠정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확정치가 나오는데 4분기가 지난번에 잠정치가 나왔고요. 확정치는 3분기가 아직 안 나왔으면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시장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뭐 뉴스 보면은 뭐 유럽에서는 또 보복 관세 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문제가 또 다시 시장의 화두가 되는가라는 부분. 지난주에 시장의 최대 화두는 사실은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한 불법이냐 합법이냐 뭐 이거 판결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안 했죠. 안 하면서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주가는 더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이란에 대한 발언도 있었지만 또 시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다우는 장 초반에 0.3%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끝난 거는 마이너스 0.17%. 그 다음에 장주에는 마이너스 0.4%.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 거의 2주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월봉상으로는 뭐 그닥 큰 차이가 없는 흐름이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횡보입니다. 장중에 0.57% 올랐다가 마이너스 0.35%, 한 0.8%의 변동폭을 보였고요. 약세를 마감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그림을 보였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게 중요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별도의 움직임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고요. 시장의 뉴스를 보면은 뭐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뉴스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과하게 국내장 올랐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막 그런 부분도 시장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갈 건가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현재 5,650이나 6,000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는 지난번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유사를 남겨줬잖아요. 그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상속세가 올해로 끝날 거예요. 2026년도 상반기로 끝나는데 제 기억으로 홍라희 그 부인이죠. 부인이 홍라희 여사가 그 상속세로 해서 삼성전자 1,400만 주인가요? 하여튼 그 2주 정도를 매도한다는 그 공시가 주말에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 주가가 한번 흔들렸을 때 10만 원 약간 넘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14만 원에 나온 건데 50%도 오른 다음에 그때 10만 원 전후일 때 그 자녀들이 블록딜을 했어요. 삼성전자.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2월쯤. 아마 요 때인가 요 때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조정이 한번 줬었는데 어제 또 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주주의 매도 물량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항상 시장은 대주주 매도 물량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공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죠.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별도의 흐름이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게 두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흐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했는데요. 개인들 엄청 많이 팔았어요. 지난주에 기관만 샀어요. 근데 외국인은 소량 샀습니다. 많이 안 사고 그냥 구경하는. 그러니까 결국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줬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시면 기관의 흐름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건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1조 2천억, 2천억, 7천억, 5천억, 1조 2천억, 3천억. 그래서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인데 그 기관이 삼성전자를 주로 샀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삼성전자 주로 샀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B2입니다. B2가 엄청 늘고 있죠. 주가 오르고 또 주가 오르면서 포모 현상, 나는 주식을 안 가지고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엄청 가니까 이제 따라 부르는 그런 의도가 생기죠. 그래서 B2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도 시장에 약간 부담으로 다가온다 말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고요. 일단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국내장 코스피를 좀 보시면 금방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스피가 기관에 의해서 움직였던 흐름이 있어요. 오늘 또 윗끌림 만기죠. 오늘 또 윗끌림 만기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기관의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기관 항상 그 윗끌림 만기를 아주 중요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항상 대응을 보면 윗끌림 만기는 거의 기관화 장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의 어떤 그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오늘 월요일이니까 윗끌림 만기라 기관이 위로 치는지 아래로 치는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매수로 보면 위 가능성이 높은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존재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 아예 치고 가서 말 그대로 정말 5천원이 이제 얼마 20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160포인트 3%도 안 남은 거죠. 49포인트가 1%니까 49% 2%면은 9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약 3% 안짝이거든요. 그래서 3% 안짝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3%는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른 거에 비하면. 근데 또 그 3%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또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관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지난주에 이 외국인들이 막판에 좀 샀어요. 뭐냐면 월화수는 팔았는데 목금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매도세를 잠깐 매수한 것이 전환이냐 아니면 매도세를 다시 유지할 거냐 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대한 대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